안녕하세요, 션입니다. 제가 오늘은 40대 프리랜서, 제 삶이죠. 지금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그 40대 프리랜서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질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했던 건 아니고요.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생활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하는 일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받는 보수라든지 이런 거 열정페이 같은 거 막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열정페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. 한 만큼 일하는 데서도 실적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나름 괜찮은 수입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살짝 겸하면서 프리랜서도 하면서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한 만큼 꽤 괜찮게 들어올 만한 것들을 골라서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그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.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. 수입이 불안정하긴 해요. 잘 될 때는 남들보다 많이 벌기도 해요.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벌기도 하고, 그게 꾸준히 지속되기도 하다가, 또 이게 들쑥날쑥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민감해지기도 하는데, 일단 수입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고, 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떨쳐버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게, 어떤 일이든 돈이 된다면 할 수 있다.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조금 많이 나아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도 해봤고 시간 짬짬이 날 때 그 배달 유행했었잖아요. 수입도 꽤 괜찮다 그랬고 진짜 괜찮았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겸직으로 여러 가지 다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이 이쪽에서 좀 떨어지면 저쪽에서 보완하고 저쪽에서 좀 떨어지면 이쪽에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진짜 다양하게 다 접해봤기 때문에 약간 그 수입이 불안정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.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꽤 됐네요. 제 와이프랑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와이프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긴 했었어요. 결혼할 때도 제가 이렇게 조금 막 하고 싶은 거를 막 그냥 도전하고 막 다른 거는 이제 그만둬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게 했는데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만약에 급하면 노가다도 나가고 만약에 급하면 뭐도 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해보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조금 여유가 없을 때는 돈이 된다면 이렇게 조금 몸이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그냥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게 약간 신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로 다가오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불안해 하진 않아요.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? 수입이 제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많이 벌 때는 네, 좀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. 일반 직장인들 2배, 3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아닐 때는 아니고요. 지금처럼 또 조금 한가할 때는 대신에 장점은 가족들이랑 조금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아무튼 수입은 정해진 거는 없고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. 근데 미니멈이라는 거는 조금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월 200, 월 300 이 정도를 자기가 내가 미니멈이라고 정해뒀다. 그러면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일을 찾아서 막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해주면 자기한테도 약간 뭐가 이렇게 푸시가 되고 이 가족들한테도 약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많이 가져올 때는 나도 뿌듯하고 가족들도 기분 좋고 이런 것들. 그래서 수입은 천차만별이고 대신 나만의 미니멈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두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이 프리랜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한 1년, 2년 이 정도쯤은 꾸준히 일해보는 걸 추천을 해요.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일을 못하거나 별로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연락이 와요. 다른 일이 또 들어와요. 그게 몇 년 쌓이다 보면 한 2년, 3년 이 정도 쌓이다 보면 이제 겹쳐질 정도로 일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충분할 정도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해당 분야, 한 분야를 조금 꾸준히 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조금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번, 네, 꿈 안 꿔본 것도 아니고, 사실은 꿈 안 꿔봤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없었어요.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꿈꿔보진 않았는데 다만 안정적인 부분 때문에
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도 심지어 하고 있고, 최근에 또 잡 오퍼가 한번 들어왔었어요. 그렇게 되면 아마 수익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족적인 안정감도 있겠죠.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랑 연결되는데,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 제안을 그냥 거절하게 됐거든요. 가족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수락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지만 그거를 거절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,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게 걸어두는 게 많게 돼요. 이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설명할게요. 걸어두는 게 많다라는 게 뭐냐면, 이게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개발해 가야 되는 게 프리랜서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, 뭐 혹시나 해서 중국어, 일본어도 막 공부하고 있고, 프로그램 웬만한 거 다 다룰 줄 알아요. 뭐 한글도 할 줄 알고, 워드도 할 줄 알고, PPT도 할 줄 알고, 엑셀도 할 줄 알고, 뭐 비디오 편집 같은 거 할 줄 알고, 막 이런 거 다 다양하게 할 줄 알거든요. 그래서 뭔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어떤 기회나 찬스가 있으면 계속해서 약간씩 조금씩 걸어둬요. 그 계획들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, 사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데서 들어왔던 잡 오퍼를 고민하다가, 일단은 내가 다른 데 걸어놓은 것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프리랜서를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.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바빴다가 최근에 조금 덜 바쁘니까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좀 찍고 가족들이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고,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혀야 되는 부분,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, 그리고 막 술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마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현저히 적어요.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, 솔직히.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진짜 정말 아니거든요. 이건 진짜 정말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제가 술을 아예 마시지도 못했는데, 최근에는 위스키를 조금 배워가지고 위스키를 마시는데, 우리나라 스타일로 술 마시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데, 그게 너무 정기적으로 되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정말 힘들겠죠.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만 해도 되는 게 약간 프리랜서의 장점, 그리고 시간이 자유롭다,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? 하나 더 있구나. 네, 원하는 만큼,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만약에 자기가 프리랜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약간 전공 분야가 있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로 파는 분야가 있거든요. 그 분야가 있고,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엄청 잘하진 못해요. 뭐 원어민의 이 정도로 잘하진 못하는데, 이 전공 분야가 있고 영어가 있으니까 이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보다 이 전공 분야에 관련된 업무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할 확률이 높아져요. 왜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결합이 안 돼요. 박수가 안 쳐져요. 다른 예를 들면 제가 비디오 에디팅을 하잖아요. 비디오 에디팅이나 이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데, 이거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겠죠. 전공인 사람도 많겠죠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서 필요한 비디오 에디팅이나 비디오 제작이 들어갔을 때,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제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영어라든지 특별한 이런 기술이 있는 거 플러스로 특별한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자기보다 기술이 높은 사람보다 그 자리를 자기가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분야 하나 정도, 확실하게 한두 개 정도 있고, 거기다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상 40대에 아직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션이었고요.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뭐 걸어두는 스타일이라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, 그냥 지금은 현재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혹시 프리랜서를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상 션이었습니다.